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주말이에요. 네, 주말입니다. 주말은 즐겨야죠. 네, 주말 즐기시는 주말 되기를 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이 1.13% 떨어진 3,901을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는 0.56% 떨어지면서 3961, 나스닥은 1.43% 떨어지면서 11,552를 기록했습니다. 러셀리처는 0.66% 떨어진 1,826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 정도만이 버텼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가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건강과 헬스, 제약 관련 쪽이 올랐고 은행 관련 주식들이 독특하게 올랐습니다. 은행 관련이 올랐다는 게 되게 독특하네요. 은행 관련주들이 올랐고 반면에 에너지 가격이 88달러에서 WTI가 8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유통업체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틸리티 업체도 많이 빠지는 양상.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 한마디. 다들 혼돈에 빠지네. 정신 차려야 할 순간이 오고 있네. 네. 미친 환변동이네. 네. 이게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우리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심리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심리도는 편안한 상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것이 fear 쪽으로 점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꾸 이제 뭔가 어떤 유체 이탈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실 거예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기쁜데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유체 이탈적 감정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감정 이탈적 상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주식을 잘하는 애들 중에 성격 좋은 애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격 그지 같아 다들. 네, 정념이 뚝뚝 떨어지는 말끝이 짧아요. 말끝이 짧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죠? 저 말끝 짧지 않죠? 저는 그래서 주식을 아직 좀 덜 잘하는 것 같아. 아직 조금 더 제가 아마 여기서 주식을 훨씬 잘하면 여러분 훨씬 냉랭하게 보일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주식 잘하는 사람 다 그랬어.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소화할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초점이 드디어 9월달 FOMC보다도 연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쪽으로 시장의 시각이 옮겨가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연말 기준금리가 몇 %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금리 수준, 그 절대 기준금리 수준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앞으로 핵심입니다. 자, 1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4%에 도달했습니다. 자, 금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0년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고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10년물은 금리가 소폭 올랐고 2년물은 조금 더 큰 폭으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런데 2년물보다 1년물은 더 많이 올라요. 지금 2년물이 3.788에서 3.862로 거의 한 8bp 정도 가까이 올랐고요. 10년물은 3.404에서 3.449로 약 한 4bp 정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근데 1년물은 4%예요. 자, 1년물이 4%라는 거는 생각할 대목이 있죠? 연말 기준금리가 몇 프로라고 보는 걸까요? 채권 시장은. 연말 기준금리를 드디어 4%를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3개월물은 3.206에서 3.203으로 어제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물 기준물은 이제 75bp를 반영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5bp를 올리면 금리 상단이 3.25잖아요. 그렇죠? 금리 상단이 3.25니까 그거를 반영하고 있고 1%라면 3.3을 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3개월물이 3.3을 못 넘는다는 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75bp 금리 인상 정도로 할 거로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그 75bp와 그 다음에 1년물이 4% 넘어서 연말에 4%의 기준금리를 생각하게 하게 된 대목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도록 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명입니다. 전주에는 21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늘지는 않았죠. 오히려 5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얼마냐? 22만 4천 명입니다. 이전에는 2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4주 연속. 자, 그렇다면 고용은 어떻다? 고용은 괜찮네. 자, 고용은 괜찮네. 고용은 괜찮다. 자, 소매 판매도 나왔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전월비가 0.3% 증가였습니다. 지난달에는 0.4% 수정치가 0.4% 마이너스로 나왔었거든요. 0.3% 증가한 6,833억 달러가 8월 소매 판매에 나왔습니다. 8월 근원 소매 판매는 0.3% 줄어들었어요. 전달은 0.4% 증가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소매 판매도 뭐 그냥 쏘쏘하구만.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무슨 생각을 해? 아이고, 이런 연준 금리 그대로 올리겠구만. 연말에 금리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연말에 금리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씨, 4%네. 아이씨, 4% 맞네,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 시장이 그래서 1년물 금리를 4%로 놓게 됐고, 금리 4% 되면 어떻게 하지?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 금리 기준금리가 4%가 되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회사채 금리는 7, 8%짜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 헷갈리는 지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쌩까고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져. 뭐지? 그건 위기가 와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뭐 5% 정도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는 상황 이미 얻어맞았잖아. 5%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지옥문이야. 막 이렇게 생각되는 건 한 20, 30% 더 빠지면은 그 지옥문인 거잖아요. 즉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게 지옥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나는 그 시점들을 보면 2020년 코로나, 2008년도 리만 사태, 그리고 아마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아마 70년대에 오일 쇼크,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29년 대공황,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다 뭐죠? 다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장이 반토막 나려면 위기가 와야 되는데, 자, 위기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중요한 게 있다. 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제공하는 프레이드라는 사이트는 너무나 유용하죠. 그 사이트에 가보면 하이힐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이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 가운데 중간에 빠바바박이 언젠가요? 2020년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 자, 보세요. 금리가 미친 듯이 솟구치죠. 자, 미친 듯이 저게 위기입니다. 저게 위기예요.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위기로까지 이전이 되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하이힐드라는 건 뭐냐면 그 신용도가 낮은 애들이 발행한 채권 금리 차를 하이힐드라고 하는데, 저 보시면은 저기 10몇 %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꼭대기가. 그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18%가 넘었었죠. 그러면 에너지 기업이 자빠지잖아요.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에너지 기업이 자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기업이 자빠지고 연쇄로 쭉쭉쭉쭉 자빠지면 은행에서 대출 나온 거를 못 받게 되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띄는 상황이 오고, 그게 만약에 또 줄줄이 사탕으로 줄줄이 비엔나로 짝짝짝 연결돼서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딱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계속 잡아먹히면서 은행의 자본이 깎아먹히는 은행 위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일컬어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앞서 다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지금 화면을 지워버렸다. 지금 오른쪽이 쫙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오고 있걸랑요, 그게? 그래서, 그림을 이거 봐야 되는데, 네, 그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인가? 위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위기 같은 걸?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4%면 일반 기업들, 하이힐드 말고 일반 기업들, 뭐 포드, GM 이 정도 이상 되는 회사, 그거보다 좋은 회사들의 금리가 아마 7, 8%가 나올 거예요. 7, 8%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7, 8%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힐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더 높게 되죠. 자, 근데 다시 한번 그림을 넘어가 보면 분명히 위기 때 치솟는 건데 지금도 치솟아서 위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절대금리는, 저 왼쪽 편에 있을 땐 절대금리가 1%, 2% 상황이었고 이제는 금리를 4%를 보게 되는, 그 치솟기 전에는 1, 2%의 금리 상황이어서 갑자기 금리가 치솟는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하이힐드 금리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예. 이해되시나요? 제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거. 근데 어쨌든 좋은 뉴스는 아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는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고, 저게 치솟으면, 위기가 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 모르긴 몰라도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2020년 코로나 못지않게 오르거나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한번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서, 위기를 아까 심리도에서 보셨지만 공포감으로 빠지면 위기를 사람들이 끌어올 건데, 위기냐? 아니? 그건 아닌걸?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거든.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설문조사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은 역성장은 아니에요. 지금 레피니티브라는 곳에서 조사한 S&P 500기업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5.1%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물론 7월 달에는 이게 11% 증가할 거라고 봤어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금리가 높아지고 위기 상황이 오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순이익이 아직도 여전히 증가를 하고요. 이익이 나고 이익이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증가를 하는 거는 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그걸 위기라고 볼 수 있나요? 기업이 잘하는데 부도가 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기 상황들은 지금 아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빠져야 은행으로 이전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표들 몇 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9월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9.9가 나왔습니다. 이전엔 6.2였으니까 이건 뚝 떨어졌고요. 경기 동양은 9월치가 지난달은 10.6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마이너스 10.6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9로 얘는 좀 낮아졌고요. 9월 뉴욕 엠파이트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30이 돼서 마이너스 1.5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좋지는 않지만 혼조되어 있고 막 역으로 막 골로 가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산업 8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마이너스 0.2%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0.5% 증가였고요. 전년비는 2.68% 증가입니다. 증가. 전년비는 전에는 3.8% 증가했는데 3.8% 증가가 확실히 줄어서 2.68% 증가예요. 어쨌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 0.6% 7월에는 전월비 늘었고요. 그 전에는 1.4% 늘었으니까 그때보다 재고 증가율은 좀 줄었습니다.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는 7월 달에 0.4% 증가했고 이건 전달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수출 물가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3.7% 하락을 했었고요. 수입 물가 지수는 1% 떨어지는 전월비, 그리고 전년비는 7.8% 증가합니다. 수출 물가도 전년비 10.8% 증가
해서 수입 물가가 7.8% 전년비 증가했다라는 건 뭐 인플레이션 요소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달러와 유로는 전일 많이 안 움직였어요. 109.64에서 109.72로, 그 다음에 유로는 0.9979에서 0.9997이니까 뭐 조금 움직인 거죠. 근데 유로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움직였다 볼 수 없는데, 그럼 결국 달러 지수 상승은 엔화에서 기인한다. 143.13에서 143.49로 엔화가 또다시 0.3엔 정도 약세인데요. 이제 일본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네. 그거야. 말하는 당일날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뭐 무슨 체크? 레이트 체크. 레이트 체크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만 강세고 다시 약세야. 게다가 위안이 7을 찍었습니다. 오음에. 미친 환율이네. 6.972에서 7.014로 네, 꽤 올랐습니다. 약세죠. 환율이 올랐다는 건 약세가 됐다. 덕분에 원화도 따라가면서 1390원에서 1398원. 어제 뭐 7억 달러 개입을 했다고 뉴스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약세예요. 그러니까 원화는 아시아 통화하고 지금 일종의 이렇게 짝짓기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독자 노선을 못 걷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엔화는 대놓고 약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약세일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증시각도기 TV를 계속 보신 분은 이유 알죠? 설명 안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YCC 등등. 자,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시아 통화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계속 약세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자, 단 연말 금리가 4%가 될 것으로 보면서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니까 장기물보다 단기물의 금리가 높은 상황들이 오니 확실히 그렇게 오죠. 장기물의 금리가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보니까 장기물이 낮게 형성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WTI가 88에서 84달러까지 큰 폭으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값도 1,700불을 무너뜨리고, 야, 오랜만에 보는데 1,673불까지 떨어졌고요. 네, 구리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가솔린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유럽 천연가스는 217유로에서 214유로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광저우가 신규 주택을 20% 할인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드디어 중국이 전면전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다 하다가 슬쩍 유동성만 풀어주다가 이제는 대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여기서 중국 시장 어떻게 될까? 자, 중국의 기관 투자는 어제 중국 권시류와 함께 하는 중국 마감 시황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중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재빠르게 신재생이나 이런 기존의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을 다 버리고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한국 시장한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시진핑 연임 확정되는 10월달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코로나 안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자,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은 나쁠 건 없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후에는 저보다 더 멋진 짝꿍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10월 첫 주까지 주말 아침 미국 마감은 없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미국 마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